안녕하세요, 삐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벤져스 타워입니다. 피규어 때문에 말도 많고 했던 제품이기는 한데 어쨌든 구매를 했어요. 자, 박스가 엄청 거대한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었을 때 구성품은 블럭 봉지가 굉장히 많은데 큰 박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것도 뜯었을 때는 남은 블럭 봉지와 블럭 밑판과 포장된 설명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설명서 박스를 뜯었을 때는 설명서 3권과 스티커 2개가 나왔고 망토와 날개가 나왔어요. 구성품이 정말 많네요. 얼른 조립을 하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정말 크고 웅장합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보셔야 아실 것 같아요. 크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90cm라고 했는데 꼭대기 안테나까지 포함을 해서 90cm이고 안테나를 뺐을 때는 83.5cm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제품에는 어벤져스 1편부터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어요. 스토리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스타크 그리고 닥터 조는 연구실에서 울트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닥터 조에게 연구를 하고 있으라고 하고 토니는 어벤져스 타워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오늘은 어벤져스 팀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그들은 모여서 술 한잔을 하며 토르의 망치를 들려고 하고 있어요. 토니가 없는 연구실에서 AI 울트론은 자비스를 공격을 하고 닥터 조를 공격합니다. 이때 로키의 창을 연구하고 있던 셀빅 박사 컴퓨터에서 자비스가 공격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받은 박사는 연구실로 갔어요. 이 사람은 로키의 창은 왜 들고 간 건지 울트론에게 빼앗기고 이 둘은 세뇌가 됐어요. 울트론은 자신의 새로운 바디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울트론은 작동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갔어요. 갇혀있는 로키를 발견했어요. 로키를 구해준 울트론은 둘이 손을 잡습니다. 로키는 테서렉트를 찾아야 한다며 아이언맨 연구소로 갔어요. 거기에 있는 테서렉트를 갖고 세뇌된 셀빅 박사와 함께 꼭대기층으로 갔습니다. 세뇌된 셀빅 박사는 타워 꼭대기층에서 테서렉트를 넣고 포탈을 뚫습니다. 이걸로 어벤져스 1편이 다시 재현되는군요. 치타우리족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어벤져스 출동입니다. 슈트 연구실에는 마크 49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크 6 슈트가 있습니다. 마크 6 슈트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아 여기저기 손상이 되어 있어요. 페퍼포츠도 여기서 슈트를 입고 싸우고 싶지만은 슈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난 표정을 짓고 있죠. 블랙 위도우는 닉 퓨리가 타고 온 퀸젯을 탑니다. 퀸젯의 탑승구는 발로 차야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영웅들은 다 출동을 했고 슈트를 입어야 하는 토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키가 등장합니다. 로키는 토니의 멱살을 잡고 타워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때 연구실에 디플로이가 작동하여 떨어지는 토니를 향해 슈트가 날아갑니다. 마크 7 슈트를 입은 아이언맨은 로키를 공격, 그리고 치타우리와 싸우기 위해 날아갑니다. 토르는 업그레이드된 뮬리르를 들고 적들과 싸우고 있어요. 치타우리족은 4마리가 있는데 영웅들한테 당할 때마다 다시 추가되는 개사기급 빌런이 됐어요. 캡틴은 아래층에서 자신과 똑같은 캡틴을 만납니다. 로키인 줄 알고 싸우는 캡틴, 싸우다가 떨어지고 원래대로라면은 로키의 창으로 엉덩이 캡틴을 연출하는 장소이지만 미래의 캡틴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4층으로 올라가 졸라 박사가 졸라 뭐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줬죠. 이렇게 캡틴은 적이 아님을 확인하고 같이 싸웁니다. 에이전트 쉴드 요원들도 공격을 합니다. 이 제품에서 폭풍 하약 먹은 레비아탄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밑에 스탠드를 지우지 않은 건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때 갑자기 헐크가 등장을 합니다.
손목과 헤드가 움직이는 헐크는 영화 속처럼 레비아탄에게 펀치를 날립니다. 등장하자마자 사망. 울트론은 닥터 조에게 자기 신규 바디를 달라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바디에 자신을 업로드하려는 울트론. 이때 토르의 망치가 날라와 울트론을 공격합니다. 완다가 나타나 닥터 조의 세뇌를 풀어줍니다. 닥터 조는 자비스를 신규 바디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토르가 번개를 쏘자 비전 탄생. 그렇지만 비전은 비실비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마 마인드 스톤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 머리에 꽂고 토르의 망치로 내려칩니다. 비전 사망. 다시 닥터 조가 마인드 스톤을 머리에 꼽아줍니다. 비전 부활. 워머신과 팔콘, 와스프와 앤트맨도 등장하여 어벤져스를 돕습니다. 웡도 포탈에서 나와 어벤져스를 돕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 피어스와 케빈 파이기는 슈아마를 먹으며 이걸 구경하고 있어요. 1층에 내려온 닉퓨리는 치타우리와 맞닥뜨리며 위기를 느낍니다. 얼른 캡틴 마블 신호기를 켜는 닉퓨리. 들고 있는 총을 치타우리에게 쏩니다. 총에 맞은 치타우리는 옆에 쓰레기통과 함께 쓰러집니다. 쓰레기통에서 핌 입자와 버려진 슈아마가 나오네요. 치타우리와 사이좋게 비행을 하면서 공격하는 로키. 블랙 위도우가 몰래 점프하여 올라타서 공격. 떨어지는 로키. 떨어지는 로키를 아이언맨이 공격. 날아가는 로키. 이걸 헐크가 잡아서 쾅쾅 내려 찍습니다. 헐크의 손은 이 방향으로 하여 다리를 잡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로키를 잡았으니 이제 로키의 창으로 포탈을 닫습니다. 로키는 이대로 연행. 건방진 울트론은 비전이 마무리해줍니다. 이대로 로키는 연행이 되고 에이전트 복장을 한 토니가 테서렉트를 들고 도망가려는데 영화 속처럼 미친 헐크 때문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테서렉트를 들고 로키는 도망을 갑니다. 어벤져스 타워에는 어벤져스 1편에서 싸웠던 영웅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름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스토리 리뷰 잘 보셨나요?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번 제품 디테일에 놀라고 또 놀랐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외관은 정말 훌륭해요. 취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원래 어벤져스 타워 밑에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크기가 한 1m는 훌쩍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워의 내부는 저 같은 경우는 반반이었어요. 1층과 2층은 정말 괜찮았지만은 3층 같은 경우는 왜 또 아이언맨 연구소인가. 이미 아이언맨 연구소는 발매를 3번이나 했었고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감옥인데 이게 헬리캐리어에서 나왔던 로키 감옥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벤져스 타워에 있나 싶기도 해요.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옆에 창을 떼어내는 형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 뭔가를 넣어서 장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크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한 것 같은데 반대쪽 벽도 떼낼 수 있었으면은 뭐 미니 피규어를 장식하기에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벤져스 타워의 상징인 알파벳 A를 브릭으로 정말 훌륭하게 표현을 했고 내부도 영화 속 장면 그대로 잘 나타냈어요. 특히 옥상 부분은 이런 조립 방식으로 곡선을 표현을 한 게 정말 감탄사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이쪽 부분 아이언맨 군단이 들어가고 이렇게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걸 열어보면은 한 미니 피규어 한 개 크기보다 조금 더 큰 높이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게 구현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피규어 구성이 아쉽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개를 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앤트맨 포함해가지고 31개의 미니피규어가 있는데 중복 피규어가 진짜 너무 많은 게 요게 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삐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